포토샵 수업 다시 진행할게요. 지금 이렇게 글씨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글씨가 안 써지는 분은 지금 제가 컴퓨터 게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도 레이어가 너무 많이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3번으로 나눠서 쓰셨으면 첫 번째 쓴 이 똑똑, 이 글자부터 한번 꾸며볼게요. 지금 똑똑의 글자를 보면은 검정색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요. 그럼 레이어 창에서 똑똑이라고 써 있는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옆에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나와요. 이 레이어 스타일을 보면 획, 내부 그림자, 내부 광선, 색상 오버레이 등등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는 맨 마지막에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그림자 효과를 클릭. 그림자 효과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또 세부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만약에 이 창이 안 뜬다 하시면 혹시 이 체크 표시만 누르셨는지 보셔야 돼요. 체크 표시만 누르시는 게 아니고 글자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외부 광선 만약에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이 네모칸에 체크만 표시하시면 그냥 체크만 되는 거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설정 화면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글자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지 외부 광선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외부 광선 안 할 거니까 체크 해제하시고 그림자 효과로 가져가 주세요.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그림자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거의 90도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가 생기게 하고 거리 부분 조정하면 그림자가 좀 멀어져요. 근데 좀 가까이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하면 그림자가 선명해지지 않고 점점 이렇게 뿌여지면서 사이즈가 커지죠. 근데 저희는 조금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게요. 이렇게 한 3 정도? 스프레드는 더 확실하게 선명해지는 건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조정하셔도 충분히 그림자 효과는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효과가 먹힌 거예요. 근데 레이어 창에서 아까 똑똑 레이어를 보시면 밑에 효과, 그림자 효과 이런 글씨가 생겼어요. 이 앞에 눈 모양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효과를 줬는데 나중에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앞에 눈 모양만 없애주셔도 바로 없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랑 아닌 거랑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뭐가 더 나은지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튜브를 이 글자를 꾸며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나와요. 이번에는 하얀 색깔 테두리 생겼고 여기도 그림자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글씨가
남색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남색으로 쓰셨으면 괜찮은데 내가 다른 색으로 했는데 좀 색깔을 또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 오버레이 클릭 하시면 이렇게 지금은 빨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빨강색 부분 클릭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색깔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확인.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지 마시고 획 클릭. 획을 클릭하시면 지금 검정색 색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흰색 테두리를 주고 싶으니까 흰색으로 확인 하시고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다 싶으시면 조금 크게 테두리를 이렇게 주시면 파란색 글씨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글씨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태로 또 그림자가 하나 좀 있었죠. 그림자 효과 클릭 해서 그림자에서 거리를 약간 넓혀서 밑으로 나오게 해볼게요. 각도도 약간 조정. 전체 조명 사용을 꺼주세요. 이게 켜져 있으면 그 전에 작업한 그림자도 모두 같은 각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이 체크는 해제를 시켜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도도 한 이 정도? 115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그림자 효과, 색상 오버레이, 휙.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준 글씨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확인 눌러서 픽스를 해주세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레이어 창 보시면 유튜브를 이라는 글씨 레이어의 아래에 효과라고 써 있고 내가 지금 준 효과 세 가지가 다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효과를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줬는지 이 레이어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난 여기서 좀 그림자 효과는 빼고 싶다 하면 이것만 눈을 꺼주시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다시 또 있는 게 낫다 하면은 다시 눈 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상세 내용을 또 추가하거나 아니면 바꾸고 싶다, 색깔 또 다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다시 아까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다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또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유튜브를까지 했는데 지금 원래 완성본을 보면 유튜브를이랑 부탁해랑 두 개가 효과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효과인데 또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눌러서 하는 게 약간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유튜브를이라는 글씨 레이어에 오른쪽 보시면 FX라고 글자가 보일 거예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Alt를 누르시고 이 FX 글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부탁해 라는 글씨 레이어에 갖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 효과가 복사가 돼서 생겨요. 똑같은 효과를 줄 거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일일이 또 들어가서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Alt 누르고 FX 이렇게 해서 FX를 옮겨서 복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번거롭지 않게 바로 효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기울기가 있는 글씨체인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 문자 부분에서 문자 설정 부분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이 창이 안 보이신다 하시면 창에서 문자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아이콘, 버튼 아이콘을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버튼 아이콘은 제가 드린 텍스트 실습 폴더에 사진자료 1 텍스트 실습의 아이콘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파일에서 열기에서 가져오셔도 돼요. 저는 이 화면에 바로 가져오지 않고 새로 열어줄게요, 창을. 얘 혼자만 새로 창을 열고 싶을 때는 지금 작업하는 창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지 말고 이 위쪽에 창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끌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따로 창이 열려요. 아니면 파일에서 열기에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따로 열려요. 이 상태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으셨으면 지금 이 가운데 아이콘만 복사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빨간색 자동차만 선택했을 때 처음에 했던 그 도구가 한 4번째쯤에 있는 빠른 선택 도구. 점선이랑 브러쉬 모양이 같이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그 상태로 알파벳 P 자판 옆에 있는 대괄호 2개 양쪽 눌러가면서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사이즈 좀 조정해서 이 가운데 부분 빨간 부분만 다 선택을 해주세요. 빨간색이랑 이 삼각형까지 이 안에 버튼만 선택을 해주세요. 한두 번 클릭하면 웬만하면 배경이랑 대비가 확실히 되는 색이라서 선택이 잘 될 거예요. 이 상태로 컨트롤 C 복사 해주시고 위에 상단에서 아까 작업하던 이 작업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클릭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금 복사한 걸 붙여 넣어 주세요.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P 해서 이런 박스가 생성되게 한 다음에 사이즈 줄여주세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위치를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았으면 엔터.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잡아서 끌어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가려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순서를 잘
파악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일 위로 놓을게요. 지금 사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의미는 없는데 나중에 겹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이 레이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봐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버튼을 놓은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살짝 그림자 같은 게 반사돼서 비치는 게 보이죠? 이걸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T. 아까 사이즈 조정할 때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정했어요. 그때 나왔던 이 박스. 이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시고 세로로 뒤집기. 잠시만 치부할게요. 이 전에 복사를 했었어야 돼요. 이 아랫부분에 지금 이거 하나니까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두 겹 겹치는 모양 나오면 그대로 끌어서 밑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방금 복사한 아이를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세로로 뒤집기.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딱 대칭된 모양으로 바뀌죠. 했으면 엔터. 그런 다음에 왼쪽에 도구바에서 지우개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지우개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고 화면으로 오시면 지우개가 지금 약간 크죠? 그러면 아까 대괄호 클릭해서 알파벳 P 옆에 대괄호로 사이즈 조정했던 것처럼 좀 작게 조정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브러쉬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지우개로 이 아랫부분을 좀 지울 거예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지워지려면 경계선이 선명한 것보다는 이렇게 경계선이 뿌연게 좀 자연스럽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우개로 살살 지워주세요. 사이즈 조정을 좀 해주시면서 살살 지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많이 더 흐렸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까 불투명도 사용했잖아요. 내가 더 투명하게 하고 싶은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불투명도 조금 낮춰주세요. 더 흐리게 이런 식으로 저는 한 30, 35 정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밑에 살짝 반사돼서 비치는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빛이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가 있으면 뭐 가져오셔도 되긴 하는데 포토샵에서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까 도형에서 도형과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왼쪽에 도형과에서 좀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형 모양이 있어요. 이 도형 모양 중에 타원 도구 선택해 주세요.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길쭉한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길쭉한 동그라미. 한 이 정도?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해주세요. 색깔은 흰색으로. 그리고 이 상태로 포토샵 제일 상단에 필터. 필터에서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 클릭.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레스터화 하시겠습니까? 확인. 보시면 지금 저는 각도가 90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길쭉한 동그라미 그린 애가 양 끝으로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스피드를 준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이 거리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저는 한 이 정도? 80 정도. 각도 90에 80 정도. 확인. 그리고 나서 방금 그린 이 타원형을 컨트롤 A를 누르면 이 레이어를 복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덮어지면서 복사가 돼요. 그럼 개차가 똑같은 거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된 거죠. 이 상태로 방금 전에 복사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T를 누르고 원래는 이거 사이즈 조정하는 걸로 가끔 아까부터 계속 썼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가면 회전하는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거든요. Shift 누른 상태로 회전을 시켜주세요. Shift를 안 누르면 그냥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면 똑같이 각도를 맞출 수가 있어서 좋아요. 각도가 딱딱 끊겨지면서 90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엔터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반짝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왼쪽에 도구바 부분에 브러쉬 모양이 있어요. 아까 점선에 브러쉬 있는 거 말고 그냥 브러쉬 있는 모양.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주시고 이 도구바 아래에 보시면 색깔이 있거든요. 겹쳐져 있는 색종이 같은 거 두 개가 보이는데 위쪽에 있는 색깔이 실제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용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이 위에 회전 모양의 화살표 표시 있거든요. 이걸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고 다른 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흰색으로 해주시고 브러쉬 가장자리가 뿌연 브러쉬 아까 전에 설정한 거 그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효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만든 이 반짝거리는 효과를 유튜브 U자 위에다가 놓고 싶으니까 이동을 시켜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줄게요.
아까 전에 그룹으로 만들어줬었는데, 그거는 그룹을 지어준 거지, 그 안에 레이어는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이걸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그러면 방금 만든 요 객체,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 두 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상태로 컨트롤 E, 컨트롤 알파벳 E, 컨트롤 E를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제 하나라서 얘 하나로 움직여요. 그럼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이 상태로 가지고 와서 U자 위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각도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각도 조정했으면 엔터. 엔터 눌러서 적절한 위치에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 텍스트를 이용한 썸네일은 완성이 되었어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놓치거나 못했던 부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텍스트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라고 말해야 되나? 썸네일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진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흔히 눕기를 딴다고 해요. 테두리를 따서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포토샵 예제에서 사진자료 2에서 사람 배경 실습.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뭐 지니 언니,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보면 사람이 있고 사람한테 테두리를 줬어요. 하얀색 테두리. 그리고 뭐 그림자도 있고 글씨도 있고 뒤에 배경도 있고 하트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따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테두리를 따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런 빠른 선택 도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장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닦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1280, 720 썸네일 기본 사이즈 아까 알려드린 그 사이즈로 설정을 해주세요. 1280 픽셀, 720 픽셀, 해상도 72, 색상은 RGB. 확인해 주시고 사람 배경 실습에서 이 사진, 캐리 언니 사진을 캐리 언니라고 써져 있는 이 폴더를 열어주세요. 네, 이거를 열기에서 해주세요. 파일에서 열기에서 캐리 언니 사진을 가져와 주세요. 아니면 캐리 언니 끌어서 상단 부분에 위치하셔서 이렇게 새로 가져오셔도 돼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썸네일 사이즈로 빈 화면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리 언니 사진 하나 열어주세요. 캐리 언니 사진 이렇게 열으신 후에 이제 이 검정색 배경을 다 날리고 싶어요. 이 책상에서부터 이렇게 사람 테두리를 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확대는 Alt, 마우스 휠 왔다 갔다. 마우스 휠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Alt 누른 상태로 움직여주시면 확대 축소 가능하고 그리고 확대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어요. 이걸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확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딸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저는 적당한 정도로 확대를 해놓고 딸게요. 도구바에서 왼쪽에 도구바에서 펜총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펜총 모양 아이콘 클릭. 펜 도구 클릭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따볼게요. 요 끝에 따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한 팔꿈치 부분에 클릭하시고 떼지 마세요, 마우스를. 그 다음에 드래그. 클릭하고 손을 떼지 말고 손가락 떼지 말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굴곡을 내 맘대로 줄 수 있게 선이 생겨요. 이거를 이 끝에 굴곡 부분 이 사람 선에 맞춰서 굴곡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따려고 하는 이 가장자리 부분을 한 곳을 클릭. 근데 미세하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끝부분이 약간 휘어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일자로 예쁘게 곡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생기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점을 보시면 양 끝에 짝대기가 하나씩 있어요. 이 짝대기를 한쪽을 끊어주셔야 돼요. Alt 누르고 이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펜총 옆에 약간 뾰족하게 거꾸로 된 V자 모양이 생기죠. Al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점으로 갖다 대면 생겨요. 그 상태로 클릭 하시면 한쪽 선이 끊어졌어요. 그 상태로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가면 이제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선이 약간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약간 배경 쪽으로 가서 요 한가운데로 자르시면 살짝씩 검은색이 같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깔끔하게 따시려면 약간 사람 안쪽으로 따시는 게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Alt 누르고 가운데 점으로 끊어주시고 또 드래그해서 여기 맞춰주시고 Alt 누르고 가운데 점 끊어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Ctrl Z 눌러서 뒤로 한번 가주시고 Alt 누르고 가운데 점 끊어주시고 Alt 누르고 가운데 점 끊어주시고 또 드래그 Alt 누르고 이 짝대기 양 끝에 중심으로 가운데 점을 끊어주시고 또 드래그 가운데 점 끊어주시고 굴곡 주시고 가운데 점 이런 식으로 계속 굴곡을 주시면서 테두리를 따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확대해서 하면은 디테일하게 되니까 큼직큼직하게 지금은 따주세요.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따지 않으셔도 돼요. 샤워기는 그냥 잘라버릴게요. 애기랑 목욕탕까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렇게 테두리를 떴으면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한 이 점으로 돌아가 줘야 돼요. 처음에 시작한 부분을 점을 마우스 갖다 대면 펜총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생겨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왔다 라는 의미로 클릭해서 모든 선이 맞물러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든 선이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펜을 펜촉으로 일단 다 따주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이 점으로 꼭 다시 돌아와서 맞물리게 모든 선이 연결이 되게 찍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